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 벨기에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벨기에는 1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벨기에는 언어권별로 보면 제가 앞서 3개의 언어권이라고 했는데요. 대체적으로 벨기에를 이제 남북으로 나누게 되면 남쪽은 프랑스어, 그리고 북쪽은 네덜란드어를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일의 면한 쪽, 이 국경 쪽에 있는 그 부분에서는 또 독일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2가지 언어예요. 네덜란드어랑 프랑스어. 그런데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그 지역은 대체적으로 농촌 지역이 많고요. 이 위쪽, 우리가 흔히 이제 플랑드르 지역이다라고 많이 불려지게 되는데 그 위쪽은 주로 상업 지역이 많습니다. 과거부터 무역업으로 돈을 많이 번 지대인데 그쪽은 주로 네덜란드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렇지만 벨기에의 수도인 브뤼셀은 불어가 제1 언어고요. 그 다음에 제2 언어가 네덜란드입니다. 그래서 플랑드르 지역에 있지만 이 브뤼셀 같은 경우는 불어를 더 많이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벨기에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현재 벨기에라고 불려지게 되는데 이 어원을 따지게 되면 바로 이 벨가이라고 하는 민족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역사적으로 이 벨기에라고 하는 그 지명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는 로마 시대입니다. 이 로마의 카이사르가 바로 갈리아족들을 이렇게 처단을 하면서 갈리아 원정기를 쓰게 되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 벨기에에 대해서 바로 이 벨가이 민족의 지역이고 그리고 벨지움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처음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벨기에라고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벨기에가 카이사르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로마의 통치를 받다가 이후 중세시대에 되면은 바로 샤르마뉴 대제가 이곳 전체를 바로 유럽 전반부, 지금의 프랑스, 독일 이쪽에 지금 벨기에 지역까지 전부가 다 샤르마뉴 대제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샤르마느 사후에는 이것이 분열이 돼요. 그래서 동중서로 분열이 되면서 벨기에와 지금의 네덜란드, 이 저지대 국가는 중프랑크 영역에 놓여져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분열이 됐다가 다시 한번 한 사람의 통치가 밑에 놓여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카를 5세가 지배를 했을 당시예요. 카를 5세가 지배를 했을 때 이 지역 전체, 유럽 전체를 뭐라고 불렸냐면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이다 라고 불려졌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 당시가 황금기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것이 바로 16세기입니다. 근데 카를 5세가 지금의 이 저지대 국가 그리고 합스부르크가 영토였던 오스트리아 그리고 이탈리아 또 스페인까지 이렇게 통치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카를 5세가 직접 그것을 정복해서가 아니라 유산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카를 5세는 사실은 이 넓은 영토를 제대로 다 통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눠주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이죠. 바로 펠리페 2세에게 이 지금의 벨기에와 네덜란드인 저지대 국가와 스페인을 통치를 하게 만들어요. 카를 5세는 겐트 출신이에요. 이 벨기에 지역에 있는 겐트에서 탄생이 돼서 누구보다도 이 저지대 국가의 속성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펠리페 2세는 스페인 출신이에요. 스페인에서 나고 자라고 단 한 번도 그 밖을 떠나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저지대 국가 사람들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합니다. 이 저지대 국가는 주로 무역 상인들이 만들어내고 주로, 왜냐면 작은 나라다 보니까 또 세계의 강이 이곳을 흘러나오다 보니까 주로 수로가 많이 발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로를 통해서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인들의 속성에 아주 잘 부합을 해야 되는데 이 펠리페 2세는 그러질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펠리페 2세 시기 때 저지대 국가 독립운동이 펼쳐져요. 그런데 이 저지대 국가가 전체가 독립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위쪽
지금의 네덜란드죠. 이 네덜란드만 독립이 되고 벨기에는 독립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쪼개지는 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독립운동을 흔히 80년 전쟁이다 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80년 동안 독립을 하기 위해서 투쟁을 했는데, 80년 전쟁으로 인해서 위쪽 저지대 국가의 네덜란드는 지금 독립이 돼요. 그렇지만 벨기에는 독립이 못합니다. 그런 상황으로 있다가 또 한 번 이 두 지역이 한 사람의 통치권 안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언제냐면 나폴레옹 시기예요. 이 나폴레옹,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 나폴레옹 때 제1 제정 시기 때는 저지대 국가가 다 프랑스의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나폴레옹이 실각을 하게 되죠.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난 이후에 네덜란드 그대로 독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벨기에를 따로 떼는 것이 아니라 벨기에를 네덜란드 밑으로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가 벨기에를 같이 통치하게끔 하게 되는데, 이 벨기에랑 네덜란드는 이미 분리된 상황으로 오랜 시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벨기에 사람들은 네덜란드의 통치를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1815년 나폴레옹 몰락한 이후에 네덜란드 통치를 받다가 15년 뒤 1830년에 드디어 벨기에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830년에 벨기에 독립운동이 펼쳐지면서 1831년 드디어 벨기에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벨기에는 독립국으로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벨기에가 또 한 번 도약을 하는 시기는 바로 이 19세기 중엽, 독립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벨기에가 빠르게 도약을 하면서 벨기에의 황금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그 역사 안에서요, 벨기에는 이제 여러 도시들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번 벨기에를 통해서 알아볼 도시들은요, 먼저 겐트라고 하는 중세의 시작이 되고, 그리고 벨기에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도시인데요. 바로 그 겐트를 시작으로 해서 바로 경제적인 또 하나의 도시가 있습니다. 또 너무나 아름다워서 이 북부의 베네치아라고도 불려지는 도시가 브리에예요. 그래서 이 겐트 뒤이어서 브리에를 보고요. 이 브리에하고 아주 가까운 지역에 오스탄드라고 하는 작은 또 해안가 도시가 있습니다. 자, 이곳은 또 19세기 이 후반부에 카지노가 만들어지면서 이 벨기에의 19세기 발전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오스탄드를 보여드리고요. 뒤이어서 어디로 갈 거냐면 바로 안트베르펜으로 갈 겁니다. 우리 프란다스계로 많이 알려져 있죠. 바로 이 벨기에의 바로크의 중심지입니다. 루벤스의 도시라고도 불려질 수 있는 안트베르펜의 여러 모습들을 보고요. 뒤이어서 마지막으로 볼 도시가 바로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입니다. 이 브뤼셀은 벨기에의 중심지, 왕궁이 놓여져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또 벨기에에서 가장 큰 미술관, 왕립 미술관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제가 벨기에의 또 한 번의 황금기가 19세기 후반이라고 했는데, 바로 그 19세기 후반의 모습들을 고스란히 다 가지고 있는 게 또 브뤼셀입니다. 그래서 이 브뤼셀에서 그와 같은 변화된 모습들, 그리고 벨기에의 아주 대표적인 또 20세기의 중심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르네 마그리트예요. 그래서 이 벨기에가 바로 미술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바로 르네 마그리트의 많은 흔적들이 브뤼셀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기 때문에 그 모습까지 같이 보려고 합니다.